충성심과 희생정신으로 백제의 자존심을 지키다. 계백 장군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어요. 그가 태어난 곳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 근처였습니다. 어린 계백은 늘 나라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죠. 계백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백제는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다. 어린 계백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는 날마다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말을 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계백은 훈련에 몰두했어요. 시간이 흘러 계백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무예 실력은 백제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20살이 되던 해 계백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곧바로 인정받았죠. 계백의 상관이 말했습니다. 자네의 실력이라면 금방 장수가 될 수 있을 것이네. 계백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백제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것이었죠. 그는 더욱 열심히 수련했어요. 전쟁터에서 계백의 용맹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신라와의 국경 분쟁에서 그는 혼자서 수십 명의 적을 물리쳤어요. 부하들은 계백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도 친절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싸워야 하오. 이런 계백의 리더십 덕분에 그가 이끄는 부대는 항상 높은 사기를 유지했어요. 승리도 자주 거두었습니다. 의자왕은 계백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계백은 점점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백제의 상황은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두 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압박했죠. 백제의 영토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불안해했어요.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의자왕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좋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군사력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비해 부족했죠. 그래도 계백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계백이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에게는 아직 백제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싸워볼 만합니다. 의자왕은 계백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는 계백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계백은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죠. 660년 드디어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어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대규모로 백제를 침공했습니다.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수군이 바다를 건너왔어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도 육로로 진격했죠. 백제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항복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계백은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운 이 나라를 쉽게 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나가 적을 막겠습니다. 의자왕은 계백의 충성심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왕은 망설였어요. 의자왕이 말했습니다. 경의 충성은 알겠으나 적의 수가 너무 많지 않소. 계백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수가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결국 의자왕은 계백에게 군사 5천 명을 주었어요. 계백은 기꺼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죠. 하지만 계백의 마음 한편에는 큰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전사하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적의 손에 넘어가 노예가 되거나 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계백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통한 결정을 내렸어요.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보내는 것이었죠. 이것은 정말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계백은 아내와 자식들을 불렀어요. 가족들은 평소와 다른 계백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계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계백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어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저희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계백은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죠.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 계백은 비통한 마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냈어요. 이 일은 계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이제 계백은 오직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뒤를 돌아볼 걱정이 없었습니다. 계백은 5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황산벌로 향했어요. 군사들도 계백의 결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백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를 했어요. 황산벌에 도착한 계백은 진을 쳤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백제의 역사와 자긍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명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개소고전 400일 계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백제의 혼을 지니고 있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제의 역사요, 백제의 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백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줄 것이오. 군사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어요.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비록 적의 수가 10배나 많았지만 백제군은 두렵지 않았죠. 멀리서 신라군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5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죠. 백제군 중 일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어요. 한 젊은 병사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계백은 그 병사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이네.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백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전투가 시작되기 전날 밤 계백은 군사들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를 했죠. 모두가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 노병이 말했습니다. 장군님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 평생 이보다 자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백은 그 노병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죠. 장군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계백이 말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소. 우리는 함께 백제의 이름을 빛낼 것이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황산벌 들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백제군과 신라군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죠. 잠시 후 전투의 함성이 들판을 가득 채웠어요. 계백은 선봉에 서서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칼놀림은 신들린 듯 했어요. 수많은 신라군이 계백의 칼 앞에 쓰러졌죠. 백제군도 계백을 따라 용감하게 싸웠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백제군이 승리했습니다. 신라군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곧 다시 정비하여 공격해왔죠. 두 번째 전투도 백제군의 승리였어요.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저 백제군의 기세가 대단하구나. 쉽게 이길 수 없겠다. 신라군은 다시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투도 백제군이 이겼어요. 계백의 전략과 용맹함, 그리고 백제군의 필사적인 항전이 빛을 발한 것이죠. 하지만 백제군의 손실도 컸어요. 군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죠. 모두가 끝까지 싸울 각오였어요. 계백은 부상을 입으면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그의 갑옷은 피로 물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그는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계백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 군사들은 계백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싸웠습니다. 하지만 신라군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죠. 계속해서 새로운 병력이 투입되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백제군은 이제 1000명도 남지 않았어요. 모두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었죠. 계백의 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후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백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후퇴는 없소. 우리는 여기서 백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오. 끝까지 싸우다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오. 부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도 계백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죠. 계백의 충성심과 희생정신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족을 잃고 부하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웠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신의 모습이었어요. 계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의 희생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탁월한 전략과 지휘로 적을 4번이나 물리치다. 황산벌 전투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어요. 계백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지휘 능력이 빛을 발한 전투였습니다. 5000명으로 5만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계백은 지혜와 용기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계백은 황산벌에 도착하자마자 지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넓은 들판이었지만 곳곳에 작은 언덕과 계곡이 있었어요. 계백은
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적으로 불리하니 지형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하오. 적이 한꺼번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좁은 곳에서 싸워야 하오. 부장들은 계백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계백의 전략적 안목을 신뢰했습니다. 계백은 군사들을 4개의 부대로 나누었어요. 각 부대마다 임무를 부여했죠. 첫 번째,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 부대는 어떤 임무를 맡으면 되겠습니까? 계백은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부대장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첫 번째 부대는 전방에서 적의 선봉을 막을 것이요. 두 번째 부대는 좌측 언덕에서 대기하다가 적의 측면을 공격하시오. 세 번째 부대는 우측에서 같은 임무를 맡으시오. 네 번째 부대는 후방에서 예비군으로 남아있다가 필요한 곳에 지원하시오. 부대장들은 계백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어요. 이렇게 하면 적은 수로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계백은 또한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계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제의 마지막 방패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사비성도 백제도 무너지요. 하지만 우리가 버티면 백제는 살아남을 수 있어. 군사들은 계백의 말에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황산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기는 하늘을 찔렀죠. 드디어 신라군이 도착했어요. 김유신이 이끄는 대군이었습니다. 신라군은 백제군을 보고 비웃었어요.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한 신라 장수가 말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막겠다는 것이요.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될 것을. 김유신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경험이 많은 장수였습니다. 적은 수로 대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뭔가 전략이 있다는 뜻이었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오. 저 백제군이 여기 있다는 것은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오. 신중하게 공격하시오. 신라군의 선봉이 백제군을 향해 진격했어요. 수천 명의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죠. 계백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군사들도 계백을 믿고 명령을 따랐죠. 첫 번째 부대는 전진, 적의 선봉을 막으시오. 백제군의 첫 번째 부대가 신라군과 맞붙었어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죠. 백제군은 용감하게 싸웠어요. 계백은 전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라군이 좁은 지역에 몰려들었을 때 계백이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좌우 부대는 측면 공격. 좌우에 숨어있던 백제군 부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들은 신라군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신라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혼란에 빠졌죠. 신라군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복병이다. 대열을 정비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제군의 공격은 매섭고 정확했습니다. 계백의 전략대로 신라군은 숫자의 우위를 활용하지 못했죠. 좁은 공간에서 혼란스럽게 싸우게 되었어요. 계백은 직접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의 칼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를 막아서는 적은 아무도 없었죠. 백제군은 계백을 보며 더욱 힘을 냈어요. 첫 번째 전투는
백제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신라군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물러났어요. 백제군의 손실은 훨씬 적었죠. 김유신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계백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장수가 보통이 아니구나. 다음 공격은 더 신중하게 준비하시오. 신라군은 대열을 정비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백도 준비되어 있었죠.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신라군은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계백은 또 다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백이 말했습니다. 적이 조심스럽게 온다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오. 계백은 예비 부대를 이끌고 직접 돌격했어요. 이것은 신라군이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군대가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죠. 신라군은 당황했어요.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마치 호랑이 떼처럼 맹렬했죠. 신라군의 대열이 흔들렸어요. 한 신라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실제로 백제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신라군을 압도했죠. 두 번째 전투도 백제군의 승리였어요. 신라군은 다시 물러났습니다. 김유신도 이제는 계백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저 장수는 진정한 명장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겠소.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라군이 전력을 다했어요. 훨씬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죠. 계백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계백이 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더 힘들 것이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백제군은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전투는 더욱 치열했어요. 양쪽 모두 많은 희생이 있었죠. 하지만 백제군의 단결력과 전략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어요. 세 번째 전투도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계속오전 404 신라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세 번이나 패배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백제군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세는 여전했죠. 계백은 군사들을 독려했어요.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이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오. 우리는 이미 3번이나 이겼소. 한 번만 더 이기면 적들도 물러갈 것이오. 군사들은 계백의 말에 희망을 품었어요. 비록 지쳐 있었지만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했죠.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제의 자랑이요. 끝까지 싸웁시다. 다른 병사들도 함성으로 화답했어요. 황산벌에는 백제군의 용맹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유신은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백제군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았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창을 선봉에 세우시오. 젊은 용기로 백제군의 기세를 꺾어야 하오. 관창은 16살의 젊은 화랑이었어요. 그는 용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관창은 기꺼이 선봉을 자원했죠.
관창이 말했습니다. 제가 백제군의 진영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관창이 혼자서 백제군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백제군도 놀랐죠. 계백은 관창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관창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비록 적이지만 그 정신만은 인정할 만했죠. 저 젊은이를 사로잡되 다치게 하지 마시오. 백제군은 관창을 둘러쌌어요. 관창은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계백은 직접 관창을 만났어요. 계백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참으로 용감하구나. 내 용기가 아까우니 목숨을 살려주겠다. 돌아가거라. 관창은 계백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관창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신라군으로 돌아갔죠. 김유신은 관창을 보고 놀랐어요. 살아 돌아올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계백이라는 장수는 적이지만 참으로 훌륭하구나. 관창아, 넌 살았으니 이제 물러나거라. 하지만 관창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관창은 다시 백제군 진영으로 돌진했어요. 이번에도 사로잡혔습니다. 계백은 또다시 관창을 풀어주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충성심은 참으로 대단하오. 다시 한번 살려 보내주시오. 관창은 두 번째로 살아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또다시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세 번째 돌격이었죠. 이번에는 백제군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계백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창의 용기를 아껴주고 싶었지만 전쟁의 현실은 냉혹했죠. 관창은 세 번째 돌격에서 전사했어요. 계백은 관창의 시신을 정중히 대했습니다. 그는 관창의 머리를 깨끗이 씻겨서 신라군에게 돌려보냈어요. 계백이 말했습니다. 이 젊은 용사에게 예를 갖추시오. 그는 진정한 전사였소. 백제군은 관창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적이지만 그의 용기는 존경할 만했습니다. 신라군도 관창의 죽음을 슬퍼했죠. 하지만 전투는 계속되었어요. 관창의 희생으로 사기가 오른 신라군이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백제군도 물러서지 않았죠. 계백은 전장을 누비며 싸웠어요. 그의 지휘 아래 백제군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적의 약점을 파고들고 강점을 피하는 전략이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적의 중앙이 약해 보이오. 집중 공격하시오. 백제군은 계백의 명령에 따라 신라군의 약한 부분을 공격했어요. 신라군의 대열이 흔들렸습니다. 백제군의 전략이 다시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네 번째 전투도 백제군이 이겼어요. 신라군은 네 번이나 패배한 것입니다. 김유신도 이제는 할 말을 잃었죠. 한신라 장수가 말했습니다. 대장군님, 저 백제군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10배나 많은데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계백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진정한 장수의 모습이요. 계백은 단순히 용맹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장수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소. 하지만 김유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이번에는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하기로 했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백제군이 아무리 용맹해도 사방에서 공격하면 막을 수 없을 것이오. 모든 병력을 동원하시오. 계백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제군의 수는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죠. 하지만 계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4번이나 이겼소. 백제의 이름을 빛냈소. 비록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오. 군사들은 계백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울 각오였습니다. 계백의 탁월한 전략과 지혜로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4번의 승리는 기적과도 같았어요. 이것은 계백의 뛰어난 능력과 백제군의 필사적인 노력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부하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 계백 장군은 단순히 전략이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부하들의 마음을 얻은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부하들은 계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계백이 처음 군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는 남달랐어요. 다른 장수들은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백은 달랐죠. 어느 추운 겨울날 훈련이 있었어요. 젊은 계백은 부하들과 함께 눈 속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따뜻한 막사에 있었지만 계백은 부하들과 함께 있었죠.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장교님, 막사로 들어가시지요. 여기는 너무 춥습니다. 계백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백제의 군사요. 여러분이 추운데 내가 어찌 따뜻한 곳에 있겠소? 함께 견디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소? 병사들은 계백의 말에 감동했어요. 이런 장교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사들은 계백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죠. 계백은 부하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어요. 그들의 가족, 사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병사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집에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며칠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계백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약을 사드리게. 아버지가 나으시면 돌아오면 되네. 서두를 필요 없네. 병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계백의 따뜻한 마음에 감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계백은 늘 부하들을 생각했어요. 훈련을 할 때도 계백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무조건 엄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유를 설명하고 함께 연습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아시오? 전쟁터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오. 나도 함께 하겠소. 계백은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그는 부하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부하들은 자연스럽게 계백을 따라했죠. 한 고참 병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장군님처럼 훌륭한 분은 없을 것이오. 저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소.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백에 대한 충성심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전투가 있을 때마다 계백은 항상 선봉에 섰어요.
위험한 곳에 부하를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섰죠. 어느 전투에서 백제군이 위기에 처했어요. 적군에게 포위당할 뻔했습니다. 계백은 주저하지 않고 적진으로 돌진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포위망을 뚫고 나가겠소. 부하들은 계백을 따라 돌진했어요. 계백의 용맹함에 적들도 놀랐습니다. 결국 백제군은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죠. 부하들은 계백 덕분에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너무 위험한 일은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장군님께서 다치시면 안 됩니다. 계백은 부하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목숨을 아끼듯이 여러분도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지만 장군이 부하를 앞세우고 뒤에 숨는 것은 옳지 않네. 계백은 전투가 끝나면 반드시 부상자들을 찾아갔어요. 한 명 한 명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망한 병사가 있으면 그 가족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죠. 어느 날 한 젊은 병사가 전사했어요. 계백은 그 병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병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 아들이 용감하게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계백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계백을 일으켰습니다. 장군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계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드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드님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백의 진심에 감동했죠. 이런 계백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부하들은 계백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백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했죠. 계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황산벌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계백은 군사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를 나눴죠. 한 노병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을 따라 20년을 싸웠습니다. 장군님과 함께한 세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입니다. 다른 병사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계백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계백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계백이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여러분은 나의 스승이자 동료요. 내일 우리가 맞이할 전투는 힘들 것이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소. 군사들은 계백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비록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될지 몰라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계백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았죠. 황산벌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백은 항상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친 병사가 있으면 격려하고 부상당한 병사가 있으면 치료를 지시했죠. 전투 중에 한 부하가 계백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막았어요. 그 부하는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계백이 말했습니다. 왜 그랬소? 내가 맞을 것을 왜 막았소? 부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장군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저 하나쯤은 괜찮습니다.
계백은 그 부하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부하들은 계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계속 오전 407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계백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백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4번이나 이겼소. 여러분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부하들은 계백의 말에 다시 일어섰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이기노했습니다. 계백에 대한 신뢰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죠. 한 젊은 병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 전투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계백은 그 병사를 발견하고 다가갔죠. 젊은이, 두려운가? 젊은 병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장군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계백은 병사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네. 나도 두렵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드네. 자네도 할 수 있네. 젊은 병사는 계백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장으로 향했죠. 계백은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챙겼어요. 그는 부하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부하들은 계백이 자신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았죠. 전투가 계속될수록 백제군의 수는 줄어들었어요. 처음 5,000명이던 군사는 이제 1,0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입었죠. 하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한 부장이 계백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후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은 병력이라도 보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백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사비성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우리는 백제의 마지막 방패여. 여기서 버텨야 하오.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도 계백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싸울 준비를 했죠. 계백은 남은 병사들을 모았어요.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계백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많은 전투를 치렀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했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오. 하지만 나는 여러분과 함께라서 행복하오. 여러분은 진정한 영웅이오. 군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계백과 함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장군님과 함께여서 자랑스럽습니다. 장군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다른 병사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격려했습니다. 계백의 리더십이 만든 아름다운 동료였죠.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신라군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백제군은 원진을 만들어 방어했죠. 계백은 중앙에서 지휘했어요. 좌측이 약하오 지원 부대는 좌측으로. 계백의 명령은 정확했어요. 부하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계백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계백이 내리는 모든 명령을 의심 없이 따랐어요. 전투는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백제군은 하나씩 쓰러져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계백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죠. 한 부하가 계백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장군님을 엄호하겠습니다. 장군님만이라도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계백은 그 부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만 살아남아서 무엇하겠는가? 우리는 함께 왔고 함께 싸웠소. 함께 끝을 맞이하는 것이 옳소. 부하는 계백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계백의 방식이었죠.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는 것은 계백의 성격에 맞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백제군은 거의 전멸 상태였어요. 계백도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서 싸우고 있었죠. 마지막 남은 부하 몇 명이 계백 주위에 모였어요. 그들은 계백을 지키기 위해 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장군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계백은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하들을 둔 것이 자랑스러웠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소. 우리는 비록 여기서 쓰러지지만 백제의 이름을 빛냈소. 우리의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어요.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후회하지 않았죠. 계백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계백도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십 개의 화살이 박혀 있었어요. 창에 찔린 상처도 여러 곳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백이 말했습니다. 백제여, 영원하라. 나의 부하들이여, 고맙소. 그리고 계백은 쓰러졌어요. 그의 주위에는 마지막까지 함께한 부하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계백을 향해 쓰러져 있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장군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신라군도 이 광경을 보고 숙연해졌어요. 적이지만 그들의 충성심과 용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계백과 부하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진정한 동료였습니다. 계백은 부하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적에게도 존경받은 고귀한 무인정신. 계백 장군의 위대함은 아군만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적으로 맞서 싸운 신라군조차도 계백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진정한 용사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는 법이죠. 황산벌 전투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신라의 대장군 김유신은 계백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계백이 뛰어난 장수라는 이야기였죠. 김유신의 부하가 말했습니다. 대장군님, 백제의 계백이라는 장수가 우리를 막으러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우 5,000명의 군사밖에 없다고 하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김유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전쟁에 경험이 많은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오. 계백이 적은 수로 나왔다는 것은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오. 방심하면 큰 코 다칠 것이오. 김유신의 예상은 정확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신라군은 패배했습니다. 백제군의 기세가 너무나 강했죠. 전투 후 김유신은 계백의 전략을 분석했어요. 그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지형을 이렇게 활용하다니 놀랍구나. 계백은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지혜로운 전략가로구나. 두 번째 전투도 백제군의 승리였어요. 신라군 장수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오히려 계백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죠. 한 신라 장수가 말했습니다. 대장군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 백제군이 보통이 아닙니다. 김유신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계백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계백은 진정한 명장이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오. 저런 장수를 적으로 둔 것이 안타깝구나. 만약 아군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 번째 전투에서도 백제군이 이겼어요. 신라군은 이제 계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하는 마음도 생겼죠. 전투가 잠시 멈췄을 때였어요. 신라군 병사들이 계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신라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 백제 장군은 정말 대단하오. 우리가 10배나 많은데도 우리를 이기고 있소. 다른 병사가 대답했어요. 그뿐이 아니오. 들으니 가족까지 희생하고 전쟁터에 나왔다고 하오. 그 충성심이 놀랍소. 신라 병사들도 계백의 희생정신에 감동했어요. 비록적이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네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였어요. 젊은 화랑 관창이 백제군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싸우다가 사로잡혔죠. 계백은 관창을 보고 감탄했어요. 적이지만 그 용기가 아까웠습니다. 계백이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해치지 마시오. 참으로 용감한 전사로다. 살려서 돌려보내시오. 백제군은 관창을 풀어주었어요. 관창은 신라군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라군은 놀랐죠. 적장이 포로를 그냥 풀어준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계백은 적장이지만 참으로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구나. 적의 용기를 인정하고 살려보내다니. 하지만 관창은 다시 돌격했어요. 두 번째로 사로잡혔습니다. 계백은 또다시 관창을 살려보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충성심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오. 신라군 장수들은 계백의 관대함에 놀랐어요. 적을 2번이나 살려준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신라 장수가 말했습니다. 계백이라는 사람은 정말 비범하구나. 적에게도 예를 갖추는 진정한 무인이로다. 관창은 3번째로 돌격했고 결국 전사했어요. 계백은 관창의 시신을 정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는 관창의 머리를 깨끗이 씻겨서 신라군에게 돌려보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이 용감한 젊은이에게 마지막 예를 갖추시오. 그는 진정한 전사였소. 백제군은 관창의 시신 앞에서 경례를 했어요. 적이지만 그 용기를 존중한 것입니다. 신라군이 관창의 시신을 받았을 때였어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계백의 고귀한 행동에 감동했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계백은 적이지만 우리보다 더 고귀한 정신을 가졌구나. 저런 장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슬프구나. 신라군 병사들도 계백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계백과 싸우면서도 그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신라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런 훌륭한 장수를 죽여야 한다니 마음이 아프오. 다른 병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쟁이오. 우리도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라군도 함부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백과 백제군에게 최소한의 예를 갖추려 했죠. 전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백제군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계백도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가고 있었죠. 김유신은 멀리서 계백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훌륭한 장수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었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계백 장군,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요. 비록 우리가 적으로 만났지만 나는 당신을 존경하오. 계백은 김유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김유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명장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계백이 말했습니다. 김유신 장군, 당신도 훌륭한 장수여. 나는 백제를 위해 끝까지 싸웠소. 후회는 없소. 김유신은 고개를 숙였어요. 계백에게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당신의 충성심과 용기를 잊지 않겠소. 당신은 백제의 자랑이요. 계백은 미소를 지었어요. 적장에게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사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계속 오전 411계백이 마침내 쓰러졌을 때였어요. 신라군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죠. 오히려 숙연한 분위기가 전장을 감쌌어요.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계백 장군의 시신을 정중히 모시시오. 그는 우리의 적이었지만 진정한 영웅이었소.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드려야 하오. 신라군 장수들은 김유신의 명령에 따랐어요. 그들은 계백의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적장에게 이런 예우를 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한 신라 장수가 말했습니다. 대장군님, 적장에게 이렇게까지 예를 갖추는 것이 옳습니까? 김유신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계백 장군은 단순한 적이 아니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무인의 모습을 보여준 스승이오. 그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오. 신라군은 계백과 백제군 전사자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적군의 시신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죠. 김유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했어요. 그는 계백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계백 장군, 당신은 백제의 충신이자 진정한 무인이었소. 비록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섬겼지만 당신의 정신만큼은 배워야 할 것이 많소. 부디 편히 쉬시길 바라오. 신라군 장수들도 모두 절을 올렸어요. 그들은 계백의 희생과 용기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신라군 진영에서는 계백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계백의 전략과 용맹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신라 병사가 말했습니다. 계백 장군은 정말 대단했소. 우리를 4번이나 물리쳤소. 만약 병력이 더 많았다면 우리가
졌을지도 모로. 다른 병사가 대답했어요. 그분의 부하들도 대단했소. 마지막까지 장군을 지키려 했소. 그런 충성심은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오.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들으니 계백 장군은 가족까지 희생하고 전쟁터에 나왔다고 하오. 그 결단력이 정말 놀랍소. 신라군 병사들은 계백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했어요. 계백의 명성은 신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신라의 왕인 태종 무열왕도 계백에 대해 들었어요. 왕은 김유신을 불러 물었습니다. 태종 무열왕이 말했습니다. 경이 말한 계백이라는 장수는 어떤 사람이었소? 김유신은 계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의 전략, 용기, 충성심, 그리고 고귀한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죠. 전하, 계백은 제가 만난 장수 중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태종 무열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훌륭한 장수를 적으로 만났다니 안타깝구나. 만약 우리 신라의 장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계백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백제도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긴 것입니다. 이후 신라에서는 계백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젊은 무사들은 계백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고귀한 정신을 배우려 했죠. 어느 날 신라의 한 무관학교에서 교관이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신라 교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백 장군을 아시오? 그분은 우리의 적이었지만 진정한 무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소. 적은 수로 대군을 상대하여 4번이나 이겼고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셨소. 여러분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하오. 학생들은 계백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그들은 계백처럼 훌륭한 무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관님, 계백 장군은 적이었는데 왜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까? 교관이 대답했어요. 진정한 용기와 충성심에는 아군과 적군이 없단다. 훌륭한 정신은 누구에게서든 배워야 하는 법이지. 계백 장군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모든 무사들의 귀감이 될 것이란다. 시간이 흘러도 계백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사람들은 계백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노인이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옛날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계백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계셨단다. 그분은 5,000명으로 5만 명과 싸워 4번이나 이기셨지.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단다.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분은 신라 사람이었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란다. 계백 장군은 백제 사람이셨지. 하지만 그분의 정신은 나라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란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계백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백의 무덤은 황산벌 근처에 만들어졌어요. 신라 사람들도 그곳을 지나갈 때면 절을 올렸습니다. 적장의 무덤에 절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한 신라 관리가 계백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계백 장군, 당신은 백제를 위해 싸우셨지만 당신의 정신은 우리 신라 사람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백은 살아서는 백제를 지켰고 죽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어요. 그의 고귀한 무인 정신은 적과 악원을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이렇게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은 법이죠. 계백은 바로 그런 영웅이었어요. 후세의 길이 남을 충절과 희생의 상징이 되다.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장렬히 전사한 후 수백 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했죠. 고려시대의 한 서당에서 훈장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백 장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계백 장군은 백제 말기의 장군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십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훈장님, 계백 장군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훈장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계백 장군은 5,000명의 군사로 5만 명의 적군과 싸워 4번이나 이기셨단다. 가족까지 희생하며 나라를 지키려 하셨지. 비록 결국 전사하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단다. 아이들은 감탄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훈장님, 왜 가족까지 희생하셨나요? 훈장이 대답했어요. 계백 장군은 가족이 전쟁 후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단다.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지. 이것은 나라를 향한 지극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란다. 아이들은 숙연해졌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계백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계백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백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린 세대에게 전해지며 교훈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가 되었을 때도 계백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어요. 조선의 선비들은 계백을 충신의 표본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충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유생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계백 장군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생이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계백 장군은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분의 충절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생이 말했습니다. 계백 장군의 가장 위대한 점은 결과를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싸우셨죠. 유생들은 계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그들은 모두 계백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유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백 장군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비의 자세입니다. 유생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들은 계백을 본받아 훌륭한 신하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계백을 기리는 사당도 세워졌어요. 황산벌이 있던 충청남도 원산 지역에 계백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당을 세우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관리부터 평민까지 모두가 계백을 기리기 위해 온 것이었죠.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백 장군의 사당을 세웁니다. 장군께서는 100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당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그들은 계백의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계백 장군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인한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소.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맞소. 계백 장군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시오. 우리도 어려울 때 장군을 생각하며 힘을 내야 하오. 세월이 더 흘러 조선 후기가 되었어요. 나라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잦아지고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웠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더욱 계백을 떠올렸어요. 계백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의병장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유를 잊지 마시오. 계백 장군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오. 비록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의병들은 계백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은 계백처럼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의병이 말했습니다. 의병장님, 계백 장군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정신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의병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계백 장군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르쳐 주셨소.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오.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도 계백의 이야기는 힘이 되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계백의 충절을 본받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지들이여, 계백 장군을 기억합시다. 장군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을 이룰 것입니다. 동료들은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계백 장군의 정신으로 우리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광복 후에도 계백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계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 역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백 장군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 중 한 분입니다. 장군께서는 개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이런 정신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지금 시대에도 계백 장군의 정신이 필요한가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계백 장군의 희생정신, 충성심,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시대를 넘어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계백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계백의 정신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계백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어요. 논산에는 계백 장군을 기리는 충장사가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계백에게 경의를 표하죠. 어느 날 한 가족이 충장사를 방문했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계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곳이 바로 계백 장군을 모신 곳이란다. 장군께서는 140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존경을 표한단다. 큰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왜 그렇게 오래전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나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계백 장군의 정신이 영원하기 때문이란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란다.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계백 장군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너희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단다. 그것이 바로 계백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지. 가족은 함께 사당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1400년의 시간을 넘어 계백의 정신이 현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자들도 계백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백의 전략, 리더십, 그리고 정신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계백 장군의 가장 위대한 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입니다. 5천 대 5만이라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4번의 승리를 거둔 것은 군사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른 학자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계백 장군이 현대 리더십 연구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역사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계백 장군은 부하들의 신뢰를 얻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팀을 이끈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현대의 리더들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술가들도 계백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림, 소설,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작가가 계백에 관한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자료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백 장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가족을 떠나보내고 전쟁터로 가는 그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나라를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셨구나. 작가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써내려갔어요. 계백의 이야기는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도 계백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관학교에서는 계백의 전략과 리더십을 교육합니다. 한 교관이 생도들에게 강의하고 있었어요. 교관이 말했습니다. 생도 여러분, 계백 장군을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4번이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생도가 질문했어요. 교관님, 계백 장군은 결국 패배하셨는데 왜 우리가 배워야 하나요?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계백 장군은 비록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신과 전략은 승패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생도들은 교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들은 계백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계백은 힘든 시기에 귀감이 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계백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은 팀이 있었어요. 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계백 장군을 생각해 봅시다. 장군께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백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계백 장군처럼 우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들은 다시 힘을 내어 프로젝트에 매진했어요. 계백의 정신이 현대 직장인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계백의 이야기는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에 관심 있는 외국 학자들이 계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 교수가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계백 장군의 이야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충성,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청중들은 계백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계백의 정신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년 황산벌에서는 계백 장군을 기리는 행사가 열려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노인이 손자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왔어요. 노인은 황산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계백 장군께서 마지막으로 싸우신 곳이란다. 1400년 전 이곳에서 5,000명의 용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지.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계백 장군은 지금 어디 계세요? 노인은 하늘을 가리켰어요. 장군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리고 우리가 장군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한 장군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거란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맑은 하늘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계백의 생애를 재현하는 공연이 열렸어요. 배우들이 계백과 백제군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관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공연을 지켜보았죠. 공연이 끝나고 한 관객이 말했습니다. 계백 장군의 희생을 직접 보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이네요. 다른 관객이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백 장군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야 합니다. 계백 장군의 이야기는 이렇게 1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의 충절과 희생 정신은 시대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려 한 비장한 결단,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의지, 부하들과 함께 끝까지 싸운 훌륭한 리더십, 그리고 적에게조차 존경받은 고귀한 무인정신까지 계백 장군의 모든 것이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계백 장군을 떠올려 봅니다. 장군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정신을 생각하면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죠. 계백 장군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정신적 스승입니다. 장군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이고 수많은 세대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황산벌의 들판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바람 소리 속에는 계백 장군과 5,000 용사들의 함성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운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계백 장군, 그분은 진정으로 후세에 길이 남을 충절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